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대의 임소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험 관련 질문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 질문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찾아야 하고 또 작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량이나 가치들 어필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 질문 같은 경우엔 질문마다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가치라든지 원하는 이 사람에게 보고자 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가장 무난하고 기본적인 건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데 저는 광범위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단 문제 해결 경험은 갈등을 해결한 경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팀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팀을 제가 이렇게 설득해서 좋은 분위기로 유도했어요. 이건 갈등 해결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갈등 해결과 문제 해결 경험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갈등 해결 경험은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 사이의 이견, 사람 사이의 어떤 문제나 어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조직에서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건 실제 이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부품을 주문했는데 부품이 오늘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오늘까지 안 됐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문제 해결 경험에 적합하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갈등도 문제인데 문제 해결 경험에서 갈등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문제 해결 경험에서 갈등을 얘기해도 되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문제 해결 경험은 이 사람의 어떤 뭐 추진력이라든지 뭐 적응력이라든지 정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여러 질문 중에 그 질문을 한 건데 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걸 얘기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못한 채로 넘어가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건 해결 방안을 서술했을 때 그 해결 방안으로 인해 느껴지는 이 사람의 논리 구조, 이 사람의 일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 그룹에서 하는 이 업무들 중에 나의 기여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했더니 됐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몰입해서 했다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몰입을 미친 듯이 했더니 도달한 결론이 있었을 거예요. 아,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되고 이렇게 흘러내려야겠구나. 아, 이게 여기에 달리면 안 되고 여기에 달려야겠구나. 아,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기 복잡하게 만들지 않게 다음에는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해야겠구나. 이런 몰입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이라든지 혹은 노하우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그런 거 없어요. 방법이고 노하우가 얻은 거 없어요. 한다면 내가 정말 몰입을 통해서 얻어낸 스킬업 제가 이런 걸 진짜 빠르게 했습니다. 이런 결론들이 결론적으로 도달해야지 정말 몰입해서 했더니 결과가 좋았어요. 뭔지는 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 역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량을 설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특별한 방법은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보통 문과생분들은 해결 방법이 뚜렷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해결하다가 이게 안 돼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혹은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걸 다른 데에 연락을 해서 다른 업체를 알아봐서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공계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까지 알지 못했어서 그냥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 해결에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썼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논문에 나와 있던 거 보고 한 건데. 그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낸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저의 역량이 어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내긴 했는데 논문에 있던 거, 그러니까 그 논문을 우연찮게 잘 발견을 한 거지. 내가 이 A라는 방법이 아니라 B라는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노벨상 받아야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지식을 쌓았다로 지식 나열식으로 나의 역량을 설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정 설계를 하며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뭐 다성분 직류탑 설계 과정에서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했고 이건 사실 케이스 스터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했고 뭐 제가 공정을 모사하는 프로그램인 뭐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한번 다뤄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 회사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다뤄봤다라는 것은 역량이거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툴을 사용해서 공정 모사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었고 공정의 뭐 히트 매터리얼 밸런스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는 공정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공정 개선의 기본 자료인 뭐 P&ID를 보면서 꾸준히 노력을 해봤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러면 설득이 잘 안 돼요. 뭘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건지가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저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여러분이 딱히 어떤 대단한 방법을 생각해낸 건 아니고 논문을 통해서 논문에서 발췌했어요 할 때에 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논문을 봤거나 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전공 서적을 봤거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열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역량 어필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 해결식일 때에는 뭐 공정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의 강점은 공정 설계 수업에서 많이 길러졌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정말 이건 냅다 계산을 많이 한 거다. 그럼 그 계산 많이 한 것도 좀 어필하세요. 수업에서 끊임없는 계산을 통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몰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몰입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계산을 통해서 직렬식 공정을 병렬식 공정으로 바꿀 수 있게 됐고 바꾸는 데 최적화된 값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병렬식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끓는 점의 차이가 아니라 밀도 차이를 통해서 증류탐을 분리해내면서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아니라 부피 차이로 밀도 차이로 증류탑을 분리하면서 부피를 3분의 1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열심히 정말 통학 시간에도 노트북을 놓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얻어낸 결론 그 결론을 얻었는데도 또 생긴 2차적인 문제 그 2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량 어필, 역량 설득 방법을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식 나열식이거나 문제 해결식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리더십 경험이에요. 리더십은 반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극성이 어필되거나 추진력이 어필되거나 설득력이 어필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돼요. 보통 저는 리더십 경험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리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아니었던 거고 조장이 아니었던 거고 팀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리더십 경험이 없어요 하시는데 꼭 리더가 아니었어도 되고요. 내가 그냥 내 자리에서 나는 팀장이 아니고 팀원이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도왔다든지 다들 어영부영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서서 추진을 했다라든지 혹은 다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사람들을 앞에 나서서 설득을 했다라든지 이런 모든 경험이 리더십 경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어필이 되면 크게 이 인성적으로 어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한,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 설득당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것처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십 경험 있는데 제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조직에서 적극성을 발휘했거나 조금 더 먼저 나서서 이거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나 혹은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서서 설득을 했거나 이런 경험들이면 돼요. 그럼 제가 몇 번 이제 언급한 단어가 있는데 갈등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했죠. 갈등 해결 경험이랑 리더십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갈등 해결 경험을 말했는데 리더십 경험 또 물어보면 저는 어떡하죠? 잘 안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이 같은 질문들을 한 번에 하지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 해결 경험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은 없나요? 라고 했으면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리더십이 잘 설득이 안 돼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해결을 물어본 뒤에 바로 연이어서 리더십 경험을 물어보지는 잘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과 어떻게 보면 제가 결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갈등 해결 경험입니다. 사실 갈등 해결 경험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도 돼요. 하지만 결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자면 리더십은 리더십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중에 뭔가를 나서서 공격적으로 설득해서 대중 앞에 어필을 하면서 이게 약간 리더십이라는 갈등 해결의 약간의 범주라면 혹은 갈등은 없었지만 내가 추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러면 리더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갈등 해결은 꼭 나서거나 어필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조직을 위한 희생이 있었어도 되고요. 설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조율을 하셔도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리더십이면 갈등 해결은 꼭 내 의견으로 안 끌고 와도 됩니다. 그냥 얘랑 싸우는데 내가 중재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말을 들어보니 네 의견이 맞구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은 리더십은 조금 더 이 사람의 추진이라든지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관리 능력을 보는 거라면 갈등 해결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의견 충돌을 조율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커뮤니케이션적인 능력을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전 경험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던데 도전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도전이 막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 막 살면서 도전이란 걸 내가 했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가 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하는데 5명만 하면 돼.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8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혹은 내가 살면서 처해보지 않은 환경에 처해져도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이과적인 것, 수학적인 것 이런 것들만 접하다가 제가 한 번은 좀 감수성을 길러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기타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냥 기타 학원은 정말 뭐 한 달 다니다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대신에 기타는 못 치지만 그 뒤로 기타 연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뭐 정말 쉬는 시간 이럴 때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한다라든지 저의 감수성을 조금 더 길러준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가본 방식이라든지 제가 해보지 않은 거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겠다. 혹은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첫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도 이와 같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경험까지 알겠는데, 기타 좋은 거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를 설득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통 남들이 안 된다고 한 거죠.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할 거야. 이것도 도전입니다. 남들은 보통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남들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했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혹은 안 되면 어때?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해보자 해서 결국에는 관철시켰습니다. 혹은 결국 그 과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얻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 남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다 이러면 그 제가 너무 주장이 강하다고 면접관이 저를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하시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하시거나 괜히 실패 경험 말하면 남들 다 성공 경험 말하는데 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심하다라든지 심지어 치졸하다라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때로는, 그리고 업무라는 거는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 능력은 필요하지만 때로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제가 매사에 저는 제 맘대로요가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그러니까 여러 한 5-6개의 질문 중에 한 번쯤은 저는 제가 때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길에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라는 걸 어필하셔도 이런 경험도 해봤구만 이라고 생각하지, 너무 주장이 강해서 안 되겠는데? 만약에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게 고민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거는 꼭 안 되더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매사에 제가 이렇게 딴지 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이유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이뤄낸 그런 정말 프로젝트적인 도전 경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도전 경험이라고 하면 보통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닌 거를 찾다 결국은 프로젝트로 가는데, 이게 도전 경험이 맞나 하시길래 제가 이런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때 무선 센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센서에서 각 수신기로 바로 전달하는 고전력 방식을 썼는데 이를 센서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의 송신기를 거쳐서 바로 수신기로 전달하는 저전력 방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센서만 달아서 구현하면 된다. 이게 제가 부여받은 과제였는데 저는 난 하나로 부족하지. 더 해보자. 클라우드 방식으로 여러 개의 센서를 모두 가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단계에서는 하나만 해도 돼. 근데 저 클라우드 방식 여러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뭐냐. 당시 센서별로 전환 모듈이 달라서 애를 좀 먹었는데 연구를 해가면서 뭘 길렀냐. 여러 가지 모듈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높은 목표라기보다 이거 이렇게 해볼까? 해서 문제 이런 거 생겼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게 아니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수락한다라든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전을 한다라든지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패 힘든 경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최대 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패 힘든 경험은 일단 왜 보냐. 여러분의 실패를 한번 내 인생이 슬펐는지 네 인생이 슬펐는지 한번 겨뤄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왜 보는 거냐. 회사 생활에서 힘든 걸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 끈기, 의지, 성실성만 어필되면 어떤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엄청난 실패는 아닌데 어쩌죠? 재수학원 얘기 쓰지 말라는데 어쩌죠? 군대 얘기 쓰지 말라는데 어쩌죠?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허접하게 쓰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수능을 진짜 망쳐가지고 그때 인생 끝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대충 다니고 근데 뭐 나중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학점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망쳤어. 왜 망쳤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재수는 1년이죠. 내가 수능을 한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난 굉장히 떠는 사람이네. 혹은 난 이렇게 한 사람이네. 나는 아침에 굉장히 머리가 안 깨있는 사람이네. 그걸 고치기 위해서 1년을 노력했어요. 저는 1년을 루틴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 점수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실수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끈기 있게 쭉 굉장히 오랜 시점 동안 노력을 해서 그걸 완전히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혹은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망쳐서 온 대학이라 열심히 안 살다가 무슨 계기로 뭐 그랬든지가 강하면 그걸 얘기하시든지 혹은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뒤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나와의 약속을 어떤 걸 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지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쭉 오랜 시간 노력할 수 있는 인내심, 끈기라든지 뭐 하나의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결국에는 이뤄내는 의지라든지 혹은 실패했는데 야 내가 이거 성공하고 만다 미친 듯이 될 때까지 한다 성실함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꼭 막 우리가 사실 막 빚더미에 쌓여본다든지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 취업하기 전 사회생활 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번 낚시에 취미를 들였는데 이게 낚시가 이게 물고기가 생각보다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잡고 싶은 어종이 있었는데 그걸 찾아서 3개월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 제가 자꾸 기타를 예로 드는데 기타를 배우다가 저 기타를 잘 못 치는데 아예 못 칩니다. 기타를 이렇게 배우다가 무슨 음이 되게 안 잡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5시간, 6시간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뭔가에 정말 몰입해서 안 되던 걸 되게 했으면 됩니다.
반드시 막 정말 그런 삶을 사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힘든 경험은 실패로 안 끝나도 돼요. 너무 힘들게 몰입해서 열심히 했는데 짜자잔 성공했어요. 이래도 됩니다. 어쨌든 힘든 상황, 정말 의지가 꺾이는 상황을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만 어필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고 까다로워하는 실패 힘든 경험, 리더십 경험, 갈등 해결 경험, 문제 해결 경험을 크게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몰입 경험이라든지 열정 발휘 경험이라든지 창의성 발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안 나왔으면 그 질문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에피소드를 쓰실지 몰라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에피소드를 3-4가지 정도 준비하세요. 그런데 정말 에피소드, 경험은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을 3-4가지 정도 준비하시고 그중에서 이 경험치에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선 나의 이런 점을 보여줘야지, 나의 이런 점을 어필해야지,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인성을 물어보는 질문, 열정, 몰입, 아니면은 갈등 해결 경험, 리더십 경험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한 것들, 나의 가치관을 어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내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경험을 어필하시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방법과 역량, 지식, 그리고 스킬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한 뒤에 내 머릿속에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서 가시면 면접에서 충분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청산유수의 그리고 톡톡 튀는 면접을 봐서 합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